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국 김미주 과장입니다. 지난 11월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는데요. 오늘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금융시장 동향 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과장님들과 함께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구병수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 백인화 과장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서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그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가 조정받는 등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여건의 완화 정도도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시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본시장과 신용시장, 그리고 금융권 자금 흐름 순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자본시장 모습은 어떤가요? 네, 자본시장을 보면 장단기 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 전환하였으며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조정받았습니다. 먼저 채권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 경기 개선 기대가 강화되고 금융안정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 북클로징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한미 금리 역전폭은 미 국채 금리에 비해 국고채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축소되었습니다. 국내 단기 금리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기대 변화, 은행들의 자금 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만기별 국고채 금리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까요?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모든 만기 구간에서 큰 폭 상방 이동하였습니다. 다만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는 다소 가팔라졌는데요. 국고채 3년 이하 구간에서는 발행 비중이 축소되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10월 금통위 이후에 신용 스프레드는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는 상황에서 한전채 입찰이 부진하고 은행채 순발행 규모가 늘어난 데 영향받아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공사채와 여전채 신용 스프레드도 11월 들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채권 투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외국인 채권 투자는 차익 거래 유인이 확대되고 최근 금리도 상당폭 상승함에 따라 11월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시장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통위 이후 어땠나요? 네, 코스피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11월 들어 상당폭 조정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한미 무역 협상도 타결된 데다 주요 기업 실적도 양호한 덕에 11월 3일에는 코스피가 4,2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후 AI 버블에 대한 경계감,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미 증시 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반락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투자는 어땠나요? 9월 이후 큰 폭의 순매수를 나타냈던 외국인 주식 투자는 10월 하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순매수 폭이 축소되더니 11월 들어 AI 고평가 논란으로 미 증시가 조정되고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연준 금리 인하 경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조선, 방산주를 중심으로 큰 폭 순매도하였습니다. 그렇군요. 11월 중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네요. 그럼 향후 코스피는 어떻게 보시나요?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주요국 간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가 높아진 점이나 양호한 기업 실적 전망은 향후 주가의 상승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이 그간 단기 급등한 만큼 그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국내 반도체 업황 전망이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반영된 데다 미국 빅테크 기업 투자에 따라 향후 실적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AI 고평가 우려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통위 이후 신용시장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신용 흐름을 보면 가계 부문으로의 신용 공급이 확대되고 기업 부문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우선 은행 여수신 금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은행 대출 금리는 10월 중 보합세를 보였으나 11월 들어 장단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11월 1, 2주차 가계 주담대 금리는 일부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은행들의 대출 확대를 위한 금리 우대 강화 등으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은행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향후 은행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들이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을 막고 기업 부분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일부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폭은 다소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수신금리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은행 수신금리도 시장금리 움직임을 반영하여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정기 예금금리는 주요 은행들이 LCR 등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금리 상승분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계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전월에 비해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10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원 가까이 늘어나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하였는데요. 특히 기타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양상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 관련 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나 6.27 대책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던 기타 대출은 큰 폭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타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그리고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 연휴 등의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 이 중에서도 이미 약정되어 있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가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주택시장과 여타 가계대출 관련 여건을 종합하여 보면 향후 가계대출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우선 주택 관련 대출은 9, 10월 중 급증한 주택거래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연말까지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거래는 여전히 많아서 당분간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대출은 향후 국내외 증시 상황에 따라 증가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부실채권 매상각, 상여금과 같은 계절 요인이 연말 연초 기타 대출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업 자금 조달 중 은행 기업 대출은 어땠나요? 10월 은행 기업 대출은 은행의 기업 여신 확대 전략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 및 인수금융 관련 자금 수요 등 계절 특이 요인이 가세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감소, 대체 조달 수단 활용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채나 주식과 같은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흐름도 궁금합니다. 직접 금융 조달은 전월에 이어 소폭 순조달되었습니다. 우선 회사채는 양호한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순발행되긴 했지만 장기 연휴를 앞둔 전월의 선조달 영향이 커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네, CP와 단기 사채는 전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발행 등 계절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대체 조달 수단 활용 등으로 소폭 순상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대체로 원활하겠으나 조달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주요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활성화 노력 등으로 기업 대출에 대한 완화적 태도를 이어가면서 기업들의 차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전망입니다. 다만 자금 공급 측면에서는 연간 실적 목표 달성, 환율 상승에 따른 자본 비율 관리, 부담 등으로 일부 은행이 대출 취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말 북클로징 등으로 주요 기관들의 투자 수요도 다소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들도 미중 무역 분쟁, 환율 상승 등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자금 수요를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행권의 자금 조달은 원활한 상황일까요? 10월 중 은행 수시는 계절 요인으로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십 출근식 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와 전월에 유입되었던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재인출 등으로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큰 폭 줄었습니다. 반면 정기예금은 주식 투자 확대로 가계 자금이 일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 집행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되고 일부 은행이 LCR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금을 유치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과 자산운용사 자금 흐름은 어땠나요? 우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별 취급 상황이 엇갈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전월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였습니다.
상호금융과 신협예금은 증가한 반면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금리 메리트 축소와 대규모 만기 도래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자산운용사는 주식형 펀드가 월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한 데다 MMF로도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수신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가 상승에 힘입어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가 모두 늘어나면서 200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게 변하면서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그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가 조정받는 등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금융시장 여건 완화 정도도 축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다소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시중 유동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경제지표 등에 따라 국내외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급변동하거나 주요국 재정 건전성, 글로벌 자산 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관련 대출의 기조적인 증가 압력이 지속되고 기타 대출이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만큼 가계대출 여건 변화와 추세적인 안정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신용 취약업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자금 조달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업 자금 조달 여건과 채무 상환 능력 변화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자료인 금융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구병수 과장님, 백은하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11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은행 유튜브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